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재생 좀 해주세요. 예,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십시오.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굉장히 강하게 육탄전 비스무리하게 젊은 남성을 제지합니다. 그 옆에 뭐 신동욱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국힘 의원들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사진 찍지 말라고요. 초상권 침해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손 동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손 동작, 예, 그 캡처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캡처 사진. 예, 이 젊은 남성 이 사진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자, 이 남성의 목에 손이 다 있습니다. 이 손. 근데 이 남성의 손은 밑에 있잖아요. 본인이 그 달심도 아니고 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손 누구의 손이냐? 경찰의 손이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대변인? 이게 어제 서울청장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장의 그건 막말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간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국민들을 향해서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경찰의 언어가 아니죠. 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참담한 그건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러 간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패가망신이라는 게 거지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냥 뭐 집에 건강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버리고 박살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패가망신이에요. 아니, 경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그냥 민중의 지팡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일 뿐인 건데 본인이 뭔데 감히 국민을 향해서 패가망신 어쩌고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네. 이건 저희가 정말 몇 번을 분노해도 모자랄 정도의 경거망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부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러 간 그 자리에서 진짜 이 말 표현이 그냥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한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 제가 국회의원들 뭐 대단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거나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항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벌어진 사태예요. 예. 현직 경찰이 영상이 있었기에 다행이지 그나마. 예. 그러니까요. 네.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만류하는 와중에 지금 신동 최고위원의 보좌진이거든요. 네. 그 보좌진을 향해서 지금 손목을 강하게 비트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 앞에서는 대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궁금해. 일반인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여당에 와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인사가 됐건 뭐가 됐건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향해서 패가망신 같은 막말을 하는 서울청장의 휘하에 있는 이 경찰들이 실제로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만 모인 장소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저것보다 더한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충격을 받았고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의원이 채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사무처 소속이에요.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경찰들의 이런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또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또 국회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일단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저희가 신동욱 의원하고도 이 이야기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실에 그 젊은 부자진이 이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면서 왜 체증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경무관급 인사 같던데 경무관급 인사는 국민입니다. 예. 굉장히 고위직 인사고요. 뭐 초상권 침해다 왜 체증을 하냐? 글쎄요. 여당이 와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고 그 서울경찰청장이 사실 대통령 발언이 있자 더 세게 패가망신을 언급을 하고 또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워딩으로
약간 논란에 빚기도 했었습니다.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경찰이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신동욱 의원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선관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생을 그렇죠. 하는 거고 거기에 또 항의하라고 모였다가 패가망신 소리까지 듣는 국민들이 패가망신 소리까지 듣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선관위 이럴 때 어떻게 지내고 있냐? 지방선거 당일도 해외 출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4년간 461명 지방선거 당일도 해외 출장 4년간 확인된 것만 461명인데 전체 직원이 3,000명이니까 그중에 뭐 휴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여기는 못 가면 바보네요 그냥. 예. 전체 직원이 예. 3,000명 정도니까요. 네. 사실상 돌려가면서 가면은 전 직원들 다 돌아가면서 해외 출장 명목의 외유성 출장을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그 보고서 거의 대부분 봤거든요. 네. 그 네이버에서 치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선거관리위원회 해외 출장 보고서 치면 나오거든요. 거의 그 코스 참고하시면 앞으로 여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곽튜브보다 많이 했어요. 빠니부틀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더 많이 했어요. 이거 몰디브인데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다뤘잖아요. 가가지고 이런 거 하고 앉았어요. 그 해변 찍어갖고 선거운동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몰디브에서 선거운동 배워야 돼요? 참 제가 예. 뭐라 형언할 표현이 없는데 예. 선관위가 얼마나 막장이고 부패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참 까도 더한 게 나와서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지방선거 네. 당일에도 선관위 직원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출장 중이었다. 출장 네. 목적은 컨퍼런스 참석과 외국 선거제도 연구였다. 애리조나 좋죠.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이게 뭐 출장이 아니라 국민 세금 가지고 놀러 갔다 왔다라고 하는 놀러 거 간 거죠, 국민 뭐. 모두가 예. 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선거 당일에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아니 선관위원장이 선거 당일날에도 출근 안 했다. 네. 선거 3달 동안 절반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오후에나 출근해가지고 한 2시간 있다 가더라.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반박이 나 비상근직이라서 꼭 가야 할 책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선거 당일날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런 지침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고 네. 대부분 다 뭐 이제 휴가 가서 6, 7급 그러니까 휴가 간 인원의 80%가 또 실무 인원들이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일할 예. 사람도 예. 없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정작 선거 당일에 일할 인력도 안 남기고 다 휴가 박으면서 휴가 안 간 사람들은 그나마 이렇게 출장 명목으로 놀러 갔다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 이런 선관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상설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축내려고 지금 상설기구로 존재하는 건가요? 이 와중에 그런데 선거 직전에 또 인사 혜택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까지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그 훈장 포장이나 선관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희망부서 전부 또는 교육훈련 선발 대상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 규칙에 담았다라는 건데 뭐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요. 뭐 이것저것 빨리 땡겨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읽어봤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짧게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타야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야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국정조사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위원 구성을 보니까 여야 동수,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을 감안하면은 범여권 우위네요. 그나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 거를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석상 열세인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특위위원장 자체가 의사진행 주도권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또 증인 채택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더 정확히는 이 올림픽 공원 등에서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결과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구성부터 지금 이 특위에 있는 인원수까지 지금 원내 구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역시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여야 간에 뭐 증인 채택도 막 무슨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막 시간 끌고 뭐 여당 질의 시간은 뭐 낭비적으로 흘러가고 막 우리 봤잖아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청문회들 보시면 똑같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무슨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유의미하죠. 뭘로 유의미하냐? 특검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유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특검 때우려고 하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보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수사 사항입니다. 네. 국정조사 사항이 아니라 네. 지금 선관위가 저지른 것들은 총체적인 불법이고요. 반헌법적인 작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 참정권을 박탈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 외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합수본만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네. 행정부도 지금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주도 특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강하게 관찰을 시켜야 되고요. 일단 국정조사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낸 것이지 예. 목적지는 특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내부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특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야당 내부 뭐 돌아가는 꼴 보면은 지금 물 들어왔다고 너무 배가 따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하고 경찰은 또 자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상황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오전에 잠실 개표소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해산 시도하려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체육단체 사람들 사정도 있으니까 뭐 장동혁 대표나 김미애 의원, 뭐 박대출 의원 등 많이 가셨더라고요. 뭐 박충건 의원도 가고 영상 보시면은 김태규 이번에 당선된 의원도 가셨고요. 그 중재안을 가서 만들었는데 한 병이 막아가지고 무산이 됐다. 그 젊은 여성 한 분이 막았고 무산이 됐다.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힘들게 중재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막는 사람도 참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일단은 물론 시민사회에 뭐 여러 권기, 여러 군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뭐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성조기 들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뭐 다른 구호를 외치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고요. 뭐 민주당 뭐 데모할 때도 민중총궐기 할 때도 무슨 뭐 민노총은 뭐 이렇게 무기 들고 가고 뭐 이석기 석방해라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런 여러 군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일부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이 아니라 뉴스로만 이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거기에 경도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면은 약간 어떤 인상이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장덕 대표의 중재 리더십이 상당히 빛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민을 대표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사안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시민들의 환호를 얻으면서 시민들의 이런 암묵적인 동의 등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의 절대다수 시민들의 동의 아래 사실상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중재가 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몸으로 막은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게 협상안을 보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막아야 하나라고 하는 일단 물음표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저기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뒤섞여서 얘기도 안 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고 단체당 2명씩 20분씩 짐을 가지고 나오고 방송 카메라 2대가 촬영하기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중재안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중재안 만드는 부분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힘들게 중재안 만들어는 좀 막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좀 현장 가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제 이 중재안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현장 가서 뭐든 해결하라는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을 찾는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남만 비판하는 그런 의원들도 계신 것 같았고 뭐 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오후에 의총한다고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몇 시인가요? 2시인가요? 네 2시입니다. 2시에 의원총회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내용 다뤄질지 보도 많이 보셨으니까 대부분은 아시겠죠. 재선거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일부 의원들이 장 대표의 거취 관련해서도 뭐 지도부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장동혁 지도부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자리 보전용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리보전용으로 재선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죠. 일단 선거 자체가 지난 탄핵 직후 선거 그리고 야당 1년차 선거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선거 이슈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선거 직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갑론을박을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내려와야 하는 거를 지금 이 이슈에 편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국민적인 이런 염원을 받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또 장동혁 대표 악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재선거 관련해서도 그 재선거 그러니까 선거 소청했다고 그 부분 두고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네.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특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봤어요. 어제 SBS 같은 방송 리포트도 그렇고 그 소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선거가 어렵다, 네. 불가다라는 판단이 많더라고요.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재선거를 선언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목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재선거라도 외쳐야 특검이라도 받아온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이 너무 쟁점이 돼갖고 네. 그 국민의힘 종특이잖아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죠. 손가락 바라보다가 끝나는 거. 예. 근데 다만 이제 장 대표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정치가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중정치 측면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론, 원칙이 더 중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대중 시민사회의 열기를 우리가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실제 실행 가능한 안으로 대안을 만들 때는요. 네. 현실적인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 대중 정치는 관심도 없고 되냐 안 되냐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같다라고 늘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로서 양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대중들의 분노를 대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특검이 됐건 뭐 소청이 됐건 재선거가 됐건 우리가 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원내 조력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덕 대표는 지금 우리 당 의원들과 우리 당 단체장 등의 성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하나 교섭을 해서는 끝도 없고 답도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거 소청, 뭐 선거 소청과 소청 이후 재선거 소송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기각을 했을 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 이후 플랜 B가 뭐냐. 예.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검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 의한 이간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덕 대표가 지금 대중정치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좋은데 좀 원내 조직에 대해서는 좀 괄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선거 소청이 됐건 재선거가 됐건 또 강력한 구호를 가지고 가야 예. 이거라도 할 수 있다. 동력으로. 그래서 예. 이거에 괜히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 개혁 못 해내면 해체 못 시키면 이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동참해달라고 사실 소통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당의 특성상 장덕 대표가 정치를 또 해본 경험상 좀 온탕 냉탕을 오가다가 이도저도 아니었다. 원내와 대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명성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정치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좀 결심을 세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좀 대표실이나 약간 참모들 차원에서는 좀 이런 후보자 당사자들과 좀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좀 제언까지 드리고 저도 그 싶습니다.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추경호 이제 당선인이죠. 추경호 당선인이나 박완수 경남지사 측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 이런 상황들 설명을 자세히 하면은 납득 못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한편으로 이렇게 선명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주장하는 동력이 있어야 특검을 어떻게라든 관철시키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특검만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의총 얘기 좀 더 할게요. 오늘 의총에서 거취 묻는 얘기 뭐 분명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언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조간 다 보시잖아요. 맞아요. 언론 보면은 최근에 조중동하고 이른바 조중동하고 다른 주요 매체들 간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주로 장 대표가 선관위 사태를 자리 보존에 이용한다는 시각에서 이제 그치는 보통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칼럼도 그렇고. 근데 어제 경향이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한국경제신문 한경 기사를 보니까 기류가 또 다르더라고요. 비판은 해도 그래도 굳건한 이유, 이 체제가 굳건한 이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한경 기사 제목을 좀 보시면요. 장동혁 표정만큼 바뀐 분위기, 사퇴론 힘 못 받는 세 가지 이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경향신문에서도 예. 장덕 대표 뭐 사퇴 어려운 6가지 이유 뭐 이런 식의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 줄 요약하자면은 뭐 특정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로 뛰는 일부 언론들을 제외하면요. 객관적인 현상만 봤을 때는 내려오라 마라 지금 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국민들께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장덕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이제 친한계 일부 분들은 거의 뭐 궤변을 하시던데 뭐 장덕 대표 사퇴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 이거 실제 있었던 발언이에요.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가 선관위 이슈인 것이고 그 이슈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지지율이 또 하나 평가가 받을 몫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방했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 4명이 동시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지금 기류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 이른바 그 진보 성향 매체, 친여권 매체라고 평가를 받는 매체에서는 일관되게 장덕 대표 좀 끌어내릴 만한 수단과 명분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일부 플레이어들의 희망사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플레이어들의 어떤 경거망동이야말로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 투쟁, 자기 제밥에밖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부 플레이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아갖고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은 좀 됩니다. 네, 근데 그 제가 기자들 얘기도 쭉 들어보고요. 좀 지금 실제 기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던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안과 미래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만 있고요. 25명 정도 무슨 연판장을 모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과 미래 안에서조차도 지금 합의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이상희 의원 같은 분들은 나는 사퇴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하나 그리고 무슨 뭐 내부에서 아우팅을 시켜서 망신을 주니 어쩌니 이런 것들 다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예요. 구속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그 자칭 소장파 의원들 어차피 장덕 대표 임기 지켜봤자 식물이니까 내년 8월까지 해보라고 해 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사실상 정신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 없으니까 어차피 8월까지 있어봤자 내년 8월까지 공천권도 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논조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민주당의 저 진짜 피 터지는 싸움에 비하면 우리 당 싸움은 정말 모범생들 동아리다. 그 여의도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도 뭐 여당 쪽 사람들도 많이 취재하고 하잖아요. 거기는 진짜 전쟁입니다. 그럼요. 거기는 진짜 전쟁인데 야당은 쟤네 뭐하니? 약간 이런 눈으로 여권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퇴에도 발언권 없고 제한하지 않습니까? 뭐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얘기만 나눠보고 그다음에 신동우 의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투표지 부족 대란 선관위 사태 요거 그 분석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내 행정동 32곳 가운데 그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내 행정동 32곳 가운데 78%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거나 국힘 우세 지역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덴마크에서 분석을 했어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연구원인데 한국도 연구원이네요. 근데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사태는 지역별 유권자 편차와 본투표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참사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맞아요. 덴마크의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이제 덴마크에도 이 사례가 남겠네요. 야, 네. 우리나라에 이제 선거 배우러 오겠네요. 덴마크에서도 오겠네요. 예, 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막장 선거된다로 올 것 네. 같은데 78%가 국힘 강세 지역.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 득표율이 사실 거의 과반이 안 됐죠. 네. 정말 아슬아슬한 그 6만 표 정도 표차로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긴 지역을 따졌을 때는 사실 절반이 안 돼요. 네. 절반 정도인데, 근데 서울 투표지 부족대란 80% 가까이는 오 시장에게 우세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본투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투표지가 부족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으로 본투표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경험칙적으로 입증이 됐으면 선관위가 50%를 의결을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60% 70% 이상 대비를 했어야죠. 예.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제대로 대비를 못했든지 아니면 의도가 있었든지 간에 보수 후보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난 선거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 여하를 떠나서 이렇게 원칙이 깨지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잘못된 선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외신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얼마나 나라망신입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지금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선관위 언터처블을 만들어서 온갖 보호를 다 해주고 상설기구로서 의결권까지 보장을 해주고, 지금 선관위원장은 지금 4대 부속 요인 거의 총리급 지금 그 수준의 의전을 받는 지금 지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금 기초적인 것조차 못 지켜가지고 참사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지 부족대란 78%가 국힘 강세 지역이었다. 민주당 텃밭은 4곳뿐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특검에서 다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어떤 의구심도 남지 않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들의 그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들 다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이런저런 이슈들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래요. 요즘 어때요? 요즘 분위기는 네. 올림픽공원에 다들 집중돼 있죠. 그리고 철없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 누가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염원을 관철시켜주기 위한 정치인다운 정치를 하고 있고, 누가 자기 자리 보전에 밖에 관심 없는 사심 채우기 정치를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총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의총에서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사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거 이슈예요. 그렇죠. 지금 참정권 박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구성 협의하고 있잖아요. 법사위를 이회기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받아오냐 못 받아오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인 것이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 이슈 같은 것들, 그 지금 부동산 이슈 같은 민생 현안들 얼마나 다룰 게 많습니까? 이 와중에 느닷없이 당대표 바짓가랑이만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께 지탄을 받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발목 잡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관철해야 될 특검과 선관위 해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제1야당은 그대로 민주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